안녕하세요. 저는 세밀한 이상 프롬프트 학습을 통한 제로샷 이상 탐지라는 제목의 논문에 대해서 다뤄볼 화학공학부 지창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해당 논문의 간단한 인트로, 방법, 실험, 그리고 결론 순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의 연구는 제로샷 이상 탐지, 줄여서 ZSAD 분야에서 기존 모델들의 한계인 미세 이상 패턴 인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FA 프롬프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롬프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앞서서 제로샷 2, 3 탕지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샷 이상 탐지란 제로샷 Anomaly Detection으로 직역하자면 제로샷으로 이상을 탐지하는 모델입니다. 즉, 사전에 학습된 언어 모델을 이용하여서 별도의 추가 학습인 어떠한 샷 없이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 여부 판단, 즉 이상 탐지란 사전 학습을 통해 샘플 데이터 속 정상값과 이상값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 대해서는 Coarse Grained Semantics라는 거시적 의미의 이상 탐지에 대부분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이상 탐지들은 세부적인 혹은 미세한 이상 패턴을 감지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형 비전 언어 모델 클리프가 등장하였으나 아직은 거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이미지를 보시면 클리프의 간단한 이상 탐지 원리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여러 모델에서 제안하지 못했던 조금 더 정교하고 좀 더 세밀한 프롬프트 학습 방법인 FA 프롬프트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롬프트를 통해 세밀한 이상들을 탐지하고 그리고 여러 세부 정보를 포착할 수 있게끔 모델링을 하여서 다양한 이상 탐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그리고 좀 더 세밀한 이상을 탐지할 수 있게끔 하는 학습 모델을 고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해당 논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한 제시를 하려고 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제시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FA 프롬프트는 상세한 어떤 사람의 세부 주석이나 텍스트 설명 없이도 다양한 미세 이상 의미론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학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이 FA 프롬프트 프레임워크가 CAP라는 모듈과 DAP라는 모듈, 이 두 가지 모듈의 결합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듈을 도입하여서 미세한 이상 탐지에 최적화된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 아래 보이시는 그림 이미지입니다. 이 그림의 왼쪽에 보이시는 프로세스의 과정, 이 전체적인 과정이 이 프레임워크에서 도입하는 새로운 두 가지 모듈인 CAP와 DAP 모듈을 포함한 FA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를 간단하게 모식화한 그림이고, 오른쪽의 상단에는 CAP 모듈에 대한 간단한 원리가, 오른쪽 아래에는 DAP 모듈의 원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각 모듈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각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CAP 모듈이란 Compound of Normality Prompting 이라고 하여서, 즉 복합 이상 프롬프트로 새로운 모듈을 도입하여 상호 보완적인 그리고 분해된 이상 프롬프트 세트를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DAP 모듈은 Data Dependent Abnormality Prior 이라고 해서 데이터 의존적 이상 사전이라는 의미로 어떠한 사용자에 의한 각 쿼리나 테스트 이미지에서 이상 특징들을 샘플별 사전 추출하여 주어진 목표 데이터 셋에 이상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적응시키는 그런 모듈을 의미합니다. 이제 FA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각 모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CAP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의 접근 방식은 세밀한 비정상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고 여러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이상을 탐지하는 것에서 실패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CAP 모듈은 정상 토큰과 그리고 비정상 토큰을 결합하여 세밀한 이상 및 세부 정보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학습 가능한 정상 토큰 집합들과 고정되는 토큰인 오브젝트가 결합하여서 정상 텍스트 프롬프트를 정의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P의 n승 집합이 바로 정상 텍스트 프롬프트이고 정상 토큰들, 여기 써져 있는 브래킷의 안에 있는 V1, V2 같은 것들이 정상 토큰에 해당하고 오브젝트라고 표현되는 것이 고정 토큰입니다. 이렇게 정상 텍스트 프롬프트가 형성이 되고 나서 이제 이상 탐지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때 보안 프롬프트 집합을 학습하는 것을 이 CAP 모듈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보안 프롬프트는 정상 프롬프트에서 몇 개의 토큰 집합들과 몇 개의 학습 가능한 비정상 토큰의 복합체로 형성되게 됩니다. 여기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P의 AI승 집합이 바로 보안 프롬프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해당 모듈에서는 어떻게 정상 및 비정상의 유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비정상 유도를 정상 프롬프트 가까운 위치에 유지하면서 다양한 비정상 의미들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비정상 학습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는 비정상 프롬프트 학습에 있어서 보안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적 비정상 프롬프트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다른 말로 세밀한 이상을 포착하고 비정상 유도에 의해 포착된 중복 정보를 줄이기 위해 세밀한 이상들 간의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기 위해서 이에 대한 간단한 접근 방식으로 서로 다른 이상 유형의 샘플들을 포함하는 별도의 주석이 달린 하위 집합에서 별도의 비정상 프롬프트를 학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광범위한 인간의 주석이나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CAP의 비정상 유도의 다양성을 추가할 수 있는 직교 손실인 LOC를 추가하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LOC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 직교 제약 손실인 LOC에 관한 관련 수식은 보이시는 것과 같고 이 LOC를 이용하여서 CAP 모듈에서 비정상 유도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최종적인 로스 토탈에 대한 식을 반영을 할 때 이 직교 제약 손실인 LOC가 반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모듈인 DAP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모듈의 배경에는 제로샷 이상 탐지 모델의 세밀한 비정상 패턴이 보조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 간에 매우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점에서부터 기인하게 됩니다. 즉, 보안적인 세밀한 비정상 유도 세트를 학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습된 세밀한 비정상 패턴이 목표 테스트 데이터셋에 일반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 논문에서는 DAP 모듈을 도입하여 CAP의 비정상 토큰의 교차 데이터셋 일반화 가능성을 좀 더 향상시켜주고 각 이미지 입력에 대한 샘플별 비정상 우선으로 가장 비정상적인 영역,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비정상 유도 프로토타입과 가장 유사한 토큰 임베딩을 가진 상위 M 패치를 선택하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가장 비정상적인 영역의 임베딩을 적응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간략하게 해당 모듈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어떤 쿼리나 혹은 테스트 이미지 X가 주어진다면 DAP 모듈은 CAP의 비정상 유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정상 우선으로 공급될 가장 비정상적인 이미지 패치를 하나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P라는 집합을 M 패치 임베딩의 상위 X로 두고 FA 프롬프트는 추가적인 학습 가능한 비정상 사전 네트워크를 추가하여서 집합 P를 기반으로 샘플별 비정상 사전을 모델링하게 됩니다. 이 사전 모델링은 CAP의 학습 가능한 비정상 토큰의 데이터별 의존적 비정상 특징으로 통합되어서 각 개별 비정상 유도가 주어진 타겟 데이터셋에 맞게 학습된
세밀한 이상 유동성이나 이런 동적으로 적응하도록 하고 각 비정상 유도는 다음과 같이 4번의 식으로 보이시는 4번의 식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DAP 모델의 하나의 목표는 샘플별 비정상 정보의 도입입니다. 즉, 정상 이미지의 상위 M 패치에서 비정상이므로 단순히 사전 모델링을 정상 이미지에 적용하면 학습 가능한 비정상 토큰에 일정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세밀한 이상 학습의 어떠한 목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사전 모델링의 가장 비정상적인 M 패치에 대해서 매핑된 특징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비정상 사전 학습, 여기서는 L prior이라고 하는 걸 제한하여 보완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프레임워크의 훈련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FA 프롬프트는 먼저 SX라는 패치 수준의 이상 점수를 활용하여 비정상을 지향하는 세분화 맵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선 지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후에 2024년에 발표된 Anomaly Clip CRIP를 따르면서 픽셀 수준의 이상 탐지를 최적화하기 위한 FA 프롬프트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L로컬로 정의됩니다. 최종 이미지 수준의 이상치 점수는 이미지 수준 점수와 이상치 점수 맵에서 파생된 최대 픽셀 수준의 이상치 점수의 평균으로 정의가 되고 여기서 보이는 SX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SAX는 FA 프롬프트가 쿼리 이미지 X로부터 비정상으로 분류될 확률을 두 프롬프트 인베딩에 대한 코사인 유도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S'AX라는 함수는 최대 이상치 점수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이걸로부터 이 SAX와 SA'X의 평균을 통해 SX라는 이상 점수 함수가 정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이미지 수준의 이상치 점수 SX를 정의를 해봤고 이 이상치 점수 함수 SX는 이 Xtrain이라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L 글로벌이 정의가 되는데 이 L 글로벌은 또 LB라는 녀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 LB는 이 아까 말씀드린 Xtrain의 클래스 불균형으로 인해 초점 손실 함수에 의해 정의되는 새로운 함수입니다. 이 LB를 바탕으로 L 글로벌이라는 새로운 손실 함수가 정의가 되고 이후 최종적인 로스는 아까 앞에서부터 말씀드린 LOC 그리고 L prior 그리고 L local 그리고 L 글로벌을 모두 합한 요 값의 어떤 새로운 로스로 정의가 됩니다. 즉, 이 최종적인 결합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최적화되는 이 과정이 이 FA 프롬프트 과정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가 하나 주어지면 이미지가 기존에 알려진 클리프의 인코더, 비주얼 인코더를 통해 여러 세분화 맵, 분할 지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분화된 픽셀 수준의 이상 지도 맵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 맵의 평균치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화면의 하단 중앙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세분화 맵의 평균치로 구한 이제 픽셀 수준의 이상 지도 맵입니다. 이 이후에 이미지 수준의 이상 점수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상치 맵과 이상 점수를 비교하여서 이 이상에 대한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해당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논문에서 주어진 프롬프트를 구현하는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에서 주어진 구현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파이토치 핵심 모델의 의존성에서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 핵심 데이터 유틸리티의 세 가지 부분,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내용이 실제 논문에서 구현한 환경입니다. 이어서 저희가 해당 데이터셋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할 이제 구현한 환경으로 논문 구현 환경과 아주 미세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최대한 유사한 환경과 최대한 논문에서 제시한 환경과 유사한 환경이 되게끔 구현해보고자 한 환경입니다. 먼저 이제 이 실험의 어떠한 결과, 실험에 대한 내용 혹은 실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되게 크게 이미지 수준에서의 이 제로샷 이상 탐지의 성능, 그리고 픽셀 수준의 제로샷 이상 탐지의 성능,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살펴볼 것인데, 먼저 이미지 수준의 제로샷 이상 탐지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13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에서는 9개의 인더스트리얼 결함 데이터셋, 그리고 4개의 의료 결함 데이터셋을 합쳐서 총 13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모델은 MVTech 이상 탐지, MVTech AD 데이터셋에서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고 별도의 추가적인 훈련이나 어떤 새로운 미세 조정 없이 다른 데이터셋의 테스트셋에서 평가가 됩니다.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경쟁 평가 방법과 같이 비교를 해당 논문에서는 하였는데, 먼저 이 5가지의 핸드크래프트, 텍스트 프롬프트 기반 방법인 원식 CRIP, 그리고 CRIP AC, 그다음에 윙 CRIP, 그리고 에이프릴 젠, 그리고 ANOVL과 같은 3가지 학습 가능한 텍스트 프롬프트, 이렇게 이제 핸드크래프트 기반의 텍스트 프롬프트 총 5가지와 3가지 학습 가능한 텍스트 프롬프트 기반 방법인 COOP, 그리고 COCOOP, 그리고 노멀리 클리프, 이렇게 또 3가지까지 해서 총 8가지 경쟁 방법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 이제 평가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평가 기준으로는 곡선 아래 면적에 해당하는 AUROC, 그리고 평균 정밀도에 해당하는 AP를 기준으로 이 이미지 수준에서의 제로샷 이상 탐지 성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삼았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논문 구현 환경에서의 사진이 논문 구현 환경에서의 FA 프론트의 AUROC 및 AP 값을 x, y 데이터로 표현한 것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실제로 저희가 동일한 데이터셋을 통해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저희가 설정한 구현 환경에서의 동일한 데이터셋에 대한 AUROC 및 AP 값입니다. 논문에서는 AUROC랑 AP 값에 빨간색을 칠해져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결과, 그리고 파란색을 칠한 것은 두 번째로 좋은 결과를 의미하는데, 실제 구현 환경에서도 이 FA 프롬프트가 다른 경쟁 방법들에 비해서 이 AUROC 및 AP 값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저희가 실제로 실험한 거에서도 논문과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미지 수준에 있어서 이 제로샷 이상 탐지 성능을 정리해 둔 것을 위에 표와 같이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총 8가지의 경쟁 비교 방법과 저희 FA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내용 총 9가지의 비교 항목에 대해서 13개의 데이터셋에 대한 최종적인 AUROC 및 AP 값을 하나하나 표현해낸 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이시는 것과 같이 FA 프롬프트가 거의 모든 데이터셋에서 여러 이 나머지 경쟁하는 최신 모델들에 비해 성능적인 면에서 크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빨간색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이 데이터 값들인데, FA 프롬프트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특히 인더스트리얼 데이터셋에서는 최대 3.7%의 AUROC, 그리고 최대 4.9%의 AP를 달성을 하였고, 이 메디컬 데이터셋에서는 최대 5.2%의 AUROC, 그리고 3.4%의 AP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핸드크래프트 텍스트 기반의 프롬프트, 여기 있는 CRIP부터 ANOVL까지 있는 이 5가지 프롬프트에서 먼저 간단하게 특징들을 설명드리면, CRIP와 CRIP-AC 같은 경우는 낮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느낌으로 훈련이 필요 없는 특성을 가지는 윈 CRIP로 이게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프롬프트 방식인데, 이게 그래도 이 나머지 두 모델보다는 확실히 이 전체적인 산업군 데이터셋에서 나머지 두 모델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April GAN과 ANOVL은 프롬프트 내 추가 학습 가능 레이어 혹은 도메인 인식 토큰을 활용하여서 이 WinCRIP를 개선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 모델들은 여기 13개의 데이터셋 중에 BTAD 혹은 Brain MRI 같은 미리 정의된 텍스트 설명에 맞지 않는 이상 현상들이 있는 데이터 셋에서는 잘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 나머지 데이터들 값을 보면 BTAD, ANOVL 같은 경우도 BTAD나 아니면은 Brain MRI 혹은 MPDD 같은 이 데이터 셋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효율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가능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오른쪽에 있는 학습 가능한 텍스트 프롬프트에서는 COOP와 COCOOP, 그리고 Anomaly CRIP 같은 모델들이 있는데, 먼저 COCOP, 그리고 COCOP 같은 모델은 서로 다른 객체들을 구별하는 것이 메인 목표이기에 동일한 객체 내에서의 정상성 및 비정상성의 차이를 잡아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면 Anomaly CRIP는 이상 탐지를 위한 객체 비의존적 텍스트 프롬프트를 학습함으로써 두 모델들, COOP나 COCOOP와 같은 앞에 두 모델들에 비해서 성능을 크게 향상했다고 볼 수 있지만, 세밀한 비정상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것을 이 Anomaly CRIP보다 좀 더 향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FA 프롬프트인데, 그 이유는 이 FA 프롬프트의 CAP와 DAP 두 모듈을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픽셀 수준의 제로샷 이상 탐지 성능을 비교해보는 실험을 한번 같이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인더스트리얼 데이터셋 8개, 메디컬 데이터셋 6개, 해서 총 14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평가 기준으로는 이미지 수준에서와 똑같은 AUROC, 그리고 영역별 오버랩 면적, 아래 면적에 해당하는 PRO 값을 사용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논문 구현 환경에서의 FA 프롬프트의 AUROC 및 PRO 값의 데이터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저희가 실제로 구현해본 데이터셋,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과 동일하고 저희가 설정한 구현 환경에서의 AUROC 및 PRO 값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지 수준에서와 동일하게 빨간색이 가장 좋은 결과이고 파란색이 두 번째로 좋은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미지 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핸드크래프트 텍스트 프롬프트의 경우, 즉 CRIP부터 ANOVL까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CRIP와 CRIP-AC는 가장 낮은 이 픽셀 수준에서의 이 제로샷 이상 탐지의 결과에서 가장 낮은 성능 결과를 보였으며, 이보다 더 나은 프롬프트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WinCRIP, APRIL-GAN, ANOVL로 이어지는 점점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어서 학습 가능한 텍스트 프롬프트의 COOP 및 COCOOP, 그리고 Anomaly CRIP를 살펴보면, 먼저 COOP 같은 경우는 적응 데이터셋에서 과적합으로 인해 가장 성능이 저조하고, 나머지 이 총 4개들 중에서, 그리고 COCOOP는 이 COCOOP보다 인스턴스 정보를 도입하여서 이를 개선하여서 COOP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반영한 Anomaly CRIP는 가장 이 앞선 COOP나 COCOOP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Anomaly CRIP보다 FA 프롬프트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경쟁 방법들과 비교하였을 때 FA 프롬프트는 픽셀 수준에서 최대 2.7%의 AUROC, 그리고 4.4%의 AP를 달성하였으며, 이것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데이터에서의 이 결과이고, 의료 데이터셋에서는 최대 3.0%의 AUROC, 그리고 3.7%의 AP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FA 프롬프트에 의해 학습된 비정상 프롬프트의 보안성, 아까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보안성 평가를 되게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각 비정상 프롬프트의 구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논문에서는 CAP 모듈에서는 각 개별 비정상 프롬프트 임베딩의 패치 토큰 임베딩과 이 유사성, 다시 말해서 이 비정상 프롬프트 임베딩의 패치 토큰, 그리고 이거를 임베딩하는 것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이미지 패치 수준의 비정상 점수를 계산하고, 이후에 이 TSNE 시각화를 통해서 각 샘플의 비정상 점수를 이 2차원상의 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해당 TSNE 시각화 결과가 우측 위에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어느 정도 겹침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상 및 여기서 normal sample 혹은 비정상 샘플, abnormal sample 간의 개별 비정상 프롬프트에 서로 다른 그룹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각각의 비정상 프롬프트마다 서로 다른 비정상 학습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정상성 점수에서 비정상 프롬프트 사용에 대해 정상 샘플 그리고 비정상 샘플이 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결국에는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FA 프롬프트 방식이 개별 이상 패턴을 학습하는 데 정말 유리하고 또한 명확한 이 노멀 샘플과 abnormal 샘플 간의 명확한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하나의 이점, 이득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nomaly CRIP의 추가적인 보안 모델로 Anomaly CRIP 앙상블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FA 프롬프트처럼 이 학습된 보안적 프롬프트가 아닌 매우 중복되고 겹칠 수 있는 비정상 프롬프트의 학습을 통해서 이 Anomaly CRIP 앙상블 모델이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FA 프롬프트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테이블 3에서 여기 아래 사진 보이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이미지 수준에서는 AROC 및 AP 값, 그리고 픽셀 수준에서는 AUROC 및 PRO 값에 대한 데이터 비교로 이 FA 프롬프트가 Anomaly CRIP 앙상블보다 더 좋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결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CRIP의 제로샷 이상 탐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세밀한 비정상 의미론을 학습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FA 프롬프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FA 프롬프트는 복합 이상 유도 모듈인 CAP 모듈을 통해서 이 상호 보완적인 이상 프롬프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 디펜던트한 이상 사전 모듈인 DAP 모듈을 통해서 교차 데이터셋 간의 일반화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적응형적인 그리고 세밀한 비정상 의미론에 대한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해당 결과를 이제 이미지 수준과 픽셀 수준에서 총 19개의 인더스트리얼 메디컬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제 상호 여러 가지 8개 정도의 경쟁 방법과 비교함으로써 더 나음을 입증하였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 해당 프롬프트인 FA 프롬프트가 사용되고 이 해당 프롬프트에서의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렇게 내용을 해당 논문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로샷 이상 탐지 그리고 제로샷 이상 탐지에서의 세밀한 이상 학습 방법에 관한 논문에 대한 리뷰 및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